트럼프 리스크라는 소식을 가져오셨는데, 네네. 야, 이거 우리 기업들 지금 큰일 난 것 같아요. 보조금 준다고 그 미국 본토에 배터리 공장 짓겠다 하고 짐 싸고 간 기업들이 한두 개가 네, 난리가 아닌데, 아니었죠.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지금 미국 대선이 한 9개월 정도 더 남았거든요. 근데 예. 벌써 이제 걱정이 진짜 크다고 해요. 이제 근데 국내 기업이 이제 이달까지 작년 성적표를 좀 받아보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러니까 IRA라고 부르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이 꽤 컸더라고요. 근데 예. 지금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가 이 IRA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보니까 기업들의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 트럼프 리스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네. IRA가 사실 북미 지역 배터리 또는 태양광 산업에서 굉장히 호재로 여겨져 왔거든요. 네. 그런데 진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원래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에 추진했던 거는 더 나은 재건법이었어요. 근데 예. 이게 그 미국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4,700조 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미국을 천주국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4,700조가 미국 의회에도 사실은 좀 꽤나 부담되는 규모였겠죠. 그래서 네. 반대 기류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수정하고 축소한 게 지금의 IRA입니다. IRA가 추구하는 그 미국 정부가 담은 가장 큰 의도는 바로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든 아니면 뭐 전기차나 2차 전지, 태양광 같은 첨단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겁니다.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 이 부분에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었죠.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 제조 시설을 미국에 설치하거나 또는 미국에서 생산 판매되는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의 생산에 엄청난 세제 혜택 부여한다.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짜 미국을 많이 갔는데 바이든 취임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규모가 74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삼성 SDI 같은 국내 배터리 3사 전부 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조 원대 투자를 발표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태양광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하나솔루션도 지금 북미 최대 규모의 태양광 모듈 생산 공장을 짓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 작년 실적을 좀 보니까 보조금 덕이 굉장히 컸습니다. 실질적으로 당기 순이익이 꽤 있었나 보죠? 네, 그 국내 1위 배터리 제조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조 2천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네. 여기서 7천억 원 정도가 IRA 보조금이었어요. 오.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천억 원 정도 적자가 나긴 했지만 직전 연도와 비교하면 적자 폭이 절반 정도 줄어든 거고요. 여기에도 지금 IRA의 보조금이 6천억 원 정도는 더해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작년에 2천억 원 정도의 순회를 봤는데 올해는 최대 여기도 6천억 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추정치가 나오더라고요. 와, 실제 규모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네. 이 IRA법으로 국내 기업들이 작년에 받은 보조금이 수천억 원씩 달하는 거네요. 네. 발음도 잘 안 돼요. 수천억 원에 달하는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실제로 돈이 입금된 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회계 장부상에만 반영을 한 거고요. 이 세액공제 부분의 경우에는 분기마다 생산량을 따진 다음에 미국 세제 당국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았다 하는 이 보조금은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 받을 돈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받기까지는 그 신청하고 나서 물리적으로 한 1년 이 정도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요. 네. 이 IRA 보조금 혜택은 그냥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걱정이 커요. 물론 뭐 소급 적용을 하지는 않겠죠. 근데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보조금 혜택을 조기에 매각해가지고 좀 리스크를 해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그 세액공제나 아니면 이런 보조금 혜택이 워낙 크다 보니까 투자 세액공제와 생산 세액공제를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이 지분 블록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할인해가지고 블록딜하는 것처럼 아직은 사용되지 않은 공제액을 시장에서 약간 할인해서 선매각함으로써 이제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시장에서 먼저 조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 사례도 얼마 전에 있었어요. 네. 미국의 태양광 기업인 퍼스트솔라가 최근에 7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조 원 정도 되는 그 보조금 혜택을 그러니까 사용되지 않은 생산세액 공제 혜택을 한 사모펀드에 매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먼 미래에 있는 회계상 이익을 단기간에 매각해서 투자 재원도 마련하고 또 어떤 정책 리스크를 방어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언급해 주신 그런 기업의 사례들이라는 건 네. 결국 미국의 배터리나 태양광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사실 이 IR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나 공화당 다 이견이 없었던 법안, 그러니까 진짜 초당적으로 합의됐던 법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단숨에 법안이 폐지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이 IRA의 수혜 지역으로 불리는 조지아주나 뭐 텍사스주 같은 경우가 또 뭐 유독 또 공화당 우세 지역이 많은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법안 덕에 일자리가 창출됐던 효과들도 꽤 크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신에 기존 법안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혜택의 규모가 줄거나 예. 아니면 보조금의 실제 수령 시점이 늦춰질 수는 있겠죠. 그것도 사실은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지금 트럼프가 그 친환경 정책들에 대해서는 폐지나 또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걸 지속적으로 이제 주장하고 있다 보니까 IRA에 정말로 정부 기조가 부정적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당 시장의 수요 자체가 위축되는 거 아닐까 하는 기업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거 하나도 하고 싶지 않을 마음 뭐 제가 충분히 이해는 그럴 수 하는데 있겠죠. 네. 그러면 트럼프가 추진하겠다는 뭐 남다른 공약은 있습니까? 일단은 뭐 아무래도 그 수출 장벽을 높여야 되니까 예. 모든 수입 상품에 대해서 약 10% 수준의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대표적이고요. 또 그린 뉴딜 같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환경 공약은 대부분 폐지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 자동차를 2030년까지 의무화하겠다 뭐 이런 공약이라던가 아니면 자동차 배출량을 감축하겠다 했던 정책을 지금 다 없던 일로 만든 상태고요. 또 파리 협정도 탈퇴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또 기업들이 신경 쓰고 있는 건 아마 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나 아니면 계약을 금지하는 것 같은 이제 대중국 견제를 대폭 강화하는 부분에 굉장히 기업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더라고요.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공약이라는 세부 내용을 뜯어다 보면 결국 우리는 트럼프 리스크라고 부르긴 하지만 네네. 본질적으로는 그냥 자국 산업 경쟁력 유지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주의 이걸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기조와 특히 그 과정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런 해석이 가장 많고요. 그 얼마 전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런 기사 났었는데 4년 만에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이 맞붙는 거잖아요. 네. 이들의 리턴 매치에 대해서 어차피 누가 대통령이 되든 패자는 중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결과와 관계없이 중국 때리기는 더 세지는 게 이제 정말로 불보듯 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 때, 그러니까 이미 2018년과 2019년에 트럼프가 중국이랑 무역 전쟁을 정말 세게 치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집권을 한다면 대중국 정책이 강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뭐 그렇다 보면 아마 기업들의 전반적인 수출 경기 회복이 더뎌지는 거는 물론 뭐 앞에 얘기했던 2차 전지나 아니면 전기차나 태양광뿐만 아니라 반도체, 철광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전기 자동차 이런 네. 미래 신산업들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같은 걸 줘야 그나마 적극성을 발현할 수가 있는데 그죠? 지금 아직 대선이 9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리스크만 커지고 불확실성만 높아지면 기업들의 피로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이거 남은 9개월을 어떻게 버티죠?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이렇게 이제 소음 노이즈가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딱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트럼프 이야기하면 트럼프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다. 예. 네, 이 표현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산업계 분위기를 가장 적확하게 표현한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아디 이야기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멕시코에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이다. 이 소식 전했었어요. 예. 근데 실은 이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멕시코가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 국가 그리고 IRA의 그 수혜국 중에 한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중국이 멕시코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한다 그러면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가 맺은 협정 때문에 이 자동차에 붙는 관세가 2.5%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은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에 공장 짓겠다고 하는 기업이 비아디뿐만이 아니거든요. 중국의 다수의 기업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것처럼 중국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에 미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조금 더 신속한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렇네요. 우리 기업들도 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지서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